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기본적인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 이게 여러분 철판이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문제 11번입니다. 자, 문제 11번은 그림이 있죠. 자, 이 그림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그림을 보면 요게 철근 콘크리트 벽체가 있어요. 자, 이 벽체를 갖다 기준해서 여긴가 여기에다 뭔가 바르겠다는 얘기죠. 자, 뭔 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외부고 여기가 내부가 되네요. 자, 이 외부를 여기에다 지금 하는 얘기를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역번. 자, 여기가 니은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의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1번. 단열 공사할 때, 그러면 단열은 여기 외 단열이 있고 여기는 내 단열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에 단열을 시공한 것이 단열 효과가 우수하다. 결론 기역이 한다니까 외 단열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역번은 외 단열. 자, 외 단열이니까 단열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당연한 얘기. 두 번째. 자, 기역에는 수성 카세인. 기역에는 수성 카세인 또는 카제인 마찬가지고, 자, 니은에는 유성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 토막. 유성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틀린 표현은 여러분 얘는 괜찮아. 유성은. 왜? 안과 박을 다 칠할 수 있지만 요 수성 카세인 페인트는 반드시 어디에요? 내부용으로만 칠해야 되는 거죠. 왜? 이 카세인이 물에 씻겨 내려가요. 그래서 반드시 뭐라고요? 내부용만 칠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문제 3번. 3번 지분. 자, 차음재료는 기역에. 자, 기역에는 차음을 쓰는 거고. 그렇죠? 차음은 소리를 어때요? 다시 투과를 안 시키고 반사시키는 거죠. 다음에 시공하는 것이 소리의 차음 효과가 우수하다. 맞죠? 네 번째. 자기질입니다. 그래서 기역에는 자기질 타일. 자, 니은번에는 독이질 타일을. 그랬죠? 여러분, 독이질은 흡수력이 커서 반드시 내부용만을 쓰고, 자, 자기질은 외부나, 자, 내부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표현 맞네요. 자, 5번 표현. 방수공사에는 니은에 방수하는 것이 작업과 보수가 중요하다. 여러분, 니은에 하는 것은 뭐예요? 안방수가 되는 거죠. 안방수. 결론 안방수는 작업도 쉽고 보수도 쉬운 게 바로 안방수였죠. 문제점이 뭐예요? 방수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게 문제였죠. 그렇지만 이 조건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시고 다음에 여러분 문제 13번입니다.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자, 도료의 배합 비율 및 신너의 희석 비율. 도로 배합이라든지 또는 여러분 신너 있죠? 신너. 자, 이 희석을 할 때 그 비율을 뭘로 따진다고요? 자, 여기서 용적이면 큰일 나는 거죠. 얘는 부피라고요. 자, 부피가 아니라 무조건 정확히 써야 되는 것들이에요. 얘는 정확히. 정확히 쓰려면 저울에 재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중량비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번이 틀린 답이죠.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녹 위에 한 부착물 및 노화가 심한 기준의 도막은 완전히 제거를 한 후에 합니다. 자, 다음에 가연성 도료는 자, 전용 청구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적절한 보관 온도를 유지. 너무나 뜨거워도 또 발화의 위험성이 있겠죠. 네 번째,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성 및 기온의 상승에 따라 배합의 규정이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 전에 조절하고. 자, 5번입니다. 도금대 표면 스테인레스강, 크롬, 동, 주석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지금 5번들의 여러분 이 금속은 대부분 보면 녹이 슬지 않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녹이 슬지 않으면 굳이 페인트, 도장할 필요 없는 거죠. 안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자,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 모두 한번 도장의 공사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모두 맞춰봤습니다. 자, 이번부터는 자, 건축 설비 파트에 관련된 얘기인데 첫 번째 급수 설비예요. 자, 급수 설비에서 그럼 문제 3번 좀 보도록 합니다. 자, 문제 3번. 급수 설비 및 수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급수 설비하고 수질. 첫 번째, 극연수는 연관이나 황동관을 침식시킨다. 그렇죠? 여러분, 극연수입니다. 자, 극연수는 여러분, 증류수, 또는 멸균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자, 얘 ppm수는 보통, 자, 0에서 10ppm 이하의 물을 극연수라고 하죠. 자, 근데 이 극연수는 뭔가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황동관, 또는 노쇠관, 또는 이런 연관을 부식을 시키는 원이죠. 자, 그래서 너는 쓰려면 안과 밖을 도금하거나 아니면 방식 피복을 해서 사용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요거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맞죠? 경도가 높은 물. 여러분, 경도 높은 물. 자, 즉 뭘 얘기하는가? 경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렇죠, 여러분. 경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경수의 ppm 수는 110ppm 이상의 물을 경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보일러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렇죠? 여러분, 얘는 보일러에 뭐가 생겨요? 스케일이 발생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일러에 스케일 발생하면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 경수는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된다고. 그래서 자, 보일러는 절대 경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경도가 높은 물을 보일러 용수로 사용하면 스케일이 발생되어 전열, 열을 전달시키는 효율이 감소된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수주 분리. 여러분, 수주 분리인데 이 수주를 우리가 뭘로 배웠냐면, 이건 혹시 여러분 수두라고 배우셨어요? 수두. 여러분, 수압과 수도. 자, 수두는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높이. 그래서 메타로 표현했죠. 결론, 수두가 생겼다는 얘기는 뭐가 생긴 거야? 물의 압력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 수주 분리는 배관 내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하고 압력하고 분리돼서 자, 물하고 같이, 즉 일정 압력으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수도꼭지를 틀면 막 바람 빠지는 소리 나면서 물이 조금씩 나왔다가 갑자기 나왔다가 나왔다, 나갔다 안 나왔다. 이런 현상을 여러분 수주 분리 현상. 그래서 물이 배관을 타고 오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이 끊겨서 나오는 현상을 수주 분리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자, 네 번째, 공동 현상. 공동 현상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흔히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 캐비테이션 현상, 좋은 거냐 나쁘냐고요? 나빠요. 자, 하여튼 나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 현상은 뭐냐? 펌프가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현상이에요. 그럼 펌프가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를 뭐라고 해요? 흡입양정 또는 흡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흡상양정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물을 밀어주는 토출 압력이 됩니다. 토출양정이에요. 그러면 이 캐비테이션 현상, 공동 현상은 여러분 어디에 연관성이 있냐면 이 흡입양정에 연관성이 있어요. 항상. 결론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펌프가 못 끌어올리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원인을 보면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 펌프의 회전수가 높을 경우, 펌프
회전수가 빠를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너무나 혼자 빨리 돈다는 얘기죠. 펌프가. 그래도 물을 못 끌어올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흡상 높이가 높아. 자, 흡입 양정 또는 흡상 양정이 높을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이론상 여기 끌어올리는 높이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론상 10.33m입니다. 근데 실제는요 몇 m냐면 6 내지 7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요 6 내지 7m를 넘어서면 펌프가 물을 못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하고 있죠. 이거. 그래서 자, 다음에 이 물의 세 번째. 자, 물의 온도가 자, 높을 경우. 물의 온도가 여기서부터 여기서 높아지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물을 못 끌어올려요. 물의 보통 기온이 온도가 80도 넘어서면 이게 물에 뜨거워지니까 부피가 증가하면서 분자사니까 넓어지는 거죠. 즉 물의 응집력이 떨어지니까 물을 못 끌어올리는 겁니다. 세 번째, 혹시 펌프가 여기에 구멍이 하나 뚫리면 이거 끌어올릴까요? 못 끌어올까요? 못 끌어올려요. 즉 배관 내 압력이 낮아질 때 압력이 낮은 경우에는 물을 못 끌어올립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높이가 이렇게 자, 6 내지 7m인데 문제는 여기서 어떤 마찰이 많아질 때, 즉 마찰이 클 때도 안 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또 하나. 이 배관이 굴곡 배관일 때, 그럼 결론 마찰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배관 굴곡 배관일 때. 배관일 때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조건들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공동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공동현상은 유속이 큰 흐름을 급격히 정지시킬 때 하는 건 사실 뭐예요? 수격작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가 틀렸어요? 4번이 틀린 거죠. 다섯 번째, 고가 수조 방식은 수도 직결식과 비교해요. 수지로 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큰 방식이죠. 그래서 자, 3번 문제는 여러분 했던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 자, 저는 문제 6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6번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봅니다. 자, 급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급수 방식입니다. 첫 번째, 압력 탱크 방식은 급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렇죠? 그럼 압력 탱크 방식입니다. 이 압력 탱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급수압이 일정치 않죠. 자, 이렇게 압력이 일정치 않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밸브에 파손이 커지죠. 밸브 또는 배관 파손 많아져요. 자, 두 번째. 자, 펌프 직송 방식과 압력 탱크 방식은 고가 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급수가 가능하다. 여러분, 고가 수조를 설치하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고가 수조 방식. 고가 수조 방식. 옥상 물탱크 방식이라고도 하죠. 당연한 거죠. 자, 세 번째. 펌프 직송 방식은 펌프 회전수 제어를 위한 인버터 제어 방식이 이용된다. 그럼 펌프 직송 방식인데 자, 이 펌프 직송 방식을 다른 말로 자, 탱크 없는 부터 방식. 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면 탱크 없는 푸스 방식은 자, 얘는 두 가지 제어 방식인데 하나는 자, 대수를 제어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 회전수를 제어하는 방식이 있어요. 회전수 제어하는 방식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절대 혼자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안 돼요. 자, 일단은 여러분 요 조절할 때 뭐가 필요해요? 자동 제어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렇게 자동 제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 자, 이걸 여러분 인버터 방식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인버터라는 표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절약되는 거죠. 이런 뜻을 내포하고 또 있어요. 자, 네 번째. 자, 고가수조 방식은 고층부 수전과 저층부의 수전의 도출 압력이 동일하다. 여러분, 이 고가수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요, 급수압이 일정합니다. 급수 압력이 일정해요. 자, 이 얘기는 보실래요? 이런 건물이 있어. 그래서 고가수조가 있고, 그러면 제가 요 층에 살아. 그러면 요 층에 살고 있으면 이 층에서는 365일 동안 똑같이 위에서 내려주는 압력에 의해서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런 거죠. 맨 고층과 맨 밑에 층, 저층부는 지금 떨어지는 낙차가 같다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 낙차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수압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수압이 작고 자, 이 저층부가 수압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고층부와 저층부를 얘기할 때는 수압이 다르지만 그런 조건이 없을 때는 가장 급수압이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살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높은지 낮은지를 모르지만 항상 일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요 표현들이 지금 4번이 틀린 거죠. 자, 5번 볼까요? 수도 직결 방식은 설비와 위생적 측면에서 유리하나 단수시 급수가 불가능하다. 여러분, 수도 직결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5번. 수도 직결식은 가장 좋은 점이 급수 오염이 가장 작죠. 자, 그렇지만 만약에 정전이 되면요, 얘는 아직도 물은 나와요. 근데 단수가 되면 물이 바로 안 나와버리겠죠. 이게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아셨죠? 네. 다음 얘기를 좀 볼까요? 자, 문제 8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급수설비 중 펌프 직송 방식, 부스터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지금 펌프 직송 방식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입니다. 자, 1번. 자, 1번을 보면 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물에 주로 이용되는 건 여러분 펌프 직송 방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소규모에 쓰는 게 수도 직결식이죠. 자, 두 번째. 자, 밀폐용기 내에 펌프로 물을 보내 공기를 압축시켜 압력을 올린 후 그 압력으로 필요 장소에 급수하는 방식. 얘는 뭐예요? 압력 탱크 방식이죠. 자, 세 번째. 도로에 있는 수도 본관에서 수도 인입관으로 연결하여 건물 내의 필요 개수에 직접 급수하는 방식. 수도 인입관. 그럼 뭐예요? 수도 직결식이네. 자, 네 번째. 저수에 저장된 물을 펌프로 고가수조에 양수해서 거기서 내려주면 무슨 방식이에요? 고가수조 방식. 다섯 번째. 자, 급수관 내의 압력 또는 유량을 탐지하여 펌프의 대수를 제어하는 정속 방식과 회전수를 제어하는 변속 방식이 있으면 이를 병용한. 결론 지금 5번이 펌프 직송 방식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배운 건 뭘로 배웠어요?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시 문제 11번 좀 볼게요. 수격작용이죠. 여러분 수격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충격작용을 수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격작용은 배관으로 지금 물이 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물이 이렇게 공급돼서 오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것을 조건은 뭐냐면 갑자기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 닫아버리는 거죠. 조건이 뭐라고요? 갑자기. 서서히가 아니라 갑자기. 그럼 갑자기 이게 딱 내려와 버리면 여기에 어떤 운동 에너지를 갖고 오다가 여기에 충격을 가해주는 거죠. 그래서 물에 충격이라고 해서 수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격작용. 그래서 영문으로 워터앤마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러면 이게 원인이 있으면 대책은 저절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자, 가장 큰 원인은 밸브의 급조작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밸브가 있죠. 갑자기 잠궈지는 거. 대표적인 밸브가 여러분 콕 밸브 또는 볼 밸브 또는 압력을 줄여주는 가마 밸브 이런 밸브를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 번째, 유속이 너무 빠를 때, 유속이 빠른 경우. 자, 유속이 빠른 경우 또 하나 조건이 뭐냐면 폐관이 관객이 줄어들 때. 관객이 작아지면 여러분 얘는 압력은 작아지면 유속이 빨라지는 거죠. 자, 다섯 번째. 하여튼 이런 조건들이네. 또는 자, 굴곡배관일 때. 이럴 때 무조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대책은 밸브를 서서히 작동하고 이런 밸브를 쓰면 안 되는 거고 유속을 느리게 하고 간격은 좀 크게 하는 거고 굴곡배관을 직선배관 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방지 대책 기구가 있죠. 이거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 이거죠. 첫 번째, 얘는 공기실을 설치합니다. 두 번째, 공기실의 영문이 여러분 에어 챔버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설치해 주면 돼요. 세 번째, 수격 방지기를 또 설치하면 되는 거죠. 다 같은 얘기입니다. 아셨죠?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바르지 않는 거 여러분 5번에 보면 기구력 학과의 진공방지. 여러분 진공방지기는 여기서 안 쓰는 겁니다. 어디에서 써요? 먹는 물에 급수의 오수가 역류해. 즉 안 좋은 물이 나쁜 물이 자 섞이는 현상이 여러분 크로스 커넥션이었죠. 그때 사용되는 게 바로 진공방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여러분 전혀 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 우리 문제 18번. 자, 다음 급수 방식 중 고가 수조 방식과 압력 탱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자, 급수 방식에서 여러분 고가 수조입니다. 고가 수조 방식 있고 압력 탱크 방식이 있어요. 얘들은 항상 비교 대상입니다. 왜? 상호 반대거든요. 자, 조건들 한번 볼까? 1번, 동력에 소요되는 자, 비용. 이게 뭐예요? 전기. 누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압력 탱크도 가동하고, 그 다음에 이 압력을 집어넣는 이런 여러 가지 기계 장치가 고가수조만 많습니다. 그래서 동력에 소요되는 비용은 얘가 저렴하고, 자, 얘가 상대적으로 고가일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
자, 밸브의 파손은 고가 수조 방식이 더 심하다. 밸브 파손입니다. 여러분, 밸브는 왜 파손이 돼요? 압력이 셀 때 그러는 거죠. 그러면 얘는 항상 압력이 일정하니까 파손이 작고, 파손이 크죠. 자, 세 번째. 자, 펌프의 양정. 여러분, 펌프의 양정 뭐예요? 물을 끌어올리는 높이예요. 그러면 고가 수조 방식과 압력 탱크 방식이 있을 때 누가 더 크냐고 하면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이 양정 끌어올리는 기본적인 높이는 어떤 건물의 규모, 자, 건물의 크기, 자, 그다음에 건물의 사용 용도, 여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지. 얘가 더 높고 얘가 더 낮다 이런 건 없다고요. 아셨죠? 거기에서 여러분 내가 고가 수조를 할 건지 압력 탱크 방식을 할 건지 선택을 했었으니까. 자, 그래서 3번 얘기는 절대 아무것도 안 맞아요. 얘가 크다, 얘가 작다, 뭐 작다, 크다, 크다, 작다 안 맞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네 번째. 수압은 압력 탱크 방식이 일정하다. 자, 급수 압력이죠. 자, 급수 압력은 고가 수조 방식이 일정하죠. 압력이 항상 일정한 방식. 자, 그러면 압력이 자 일정치 않죠. 변동하죠. 자, 다섯 번째, 오염은 압력 탱크 방식이 더 심하다. 자, 급수 오염입니다. 급수 오염은 여러분 고가 수조 방식이 가장 큰 방식이죠. 그래서 자, 급수 오염이 크고 급수 오염이 작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가장 옳은 건 몇 번이에요? 1번이죠. 동력 소요비는 자, 고가 수조 방식이 저렴하고 압력 탱크 방식이 크다. 그래서 동력에 소요되는 비는 압력 탱크 방식이 더 든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골라야 돼요. 이런 건 절대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해볼까요? 보실까요? 여러분, 정전됐어요. 단수가 됩니다. 자, 고장이 났어요. 봐요. 여러분, 정전돼서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얘는 일정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압력 탱크 방식은 정전이 되면 절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단수가 됩니다. 일정량 나오죠? 그러면 얘는요, 밑에 저수지에 있는 이 양만큼 가능합니다. 일정량 가능해요. 그런데 고장이 나면 얘는 일정량 나와요. 왜? 고가 수조에 있는 물의 양만큼 나오지만 얘는 아예 또 안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비상적인 조건에서 가장 여러분 어떤 조건에서도 물이 나올 수 있는 방식은 고가 수조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 내용에 관련된 얘기를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에 자, 문제 24번. 자, 급수 설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급수 설비죠. 첫 번째. 대기압식 진공 브레이크. 여러분, 진공 브레이크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말로 진공 방지기. 또 영문으로 버큐um 브레이크. 요걸 갖다가 진공 방지기는 진공 브레이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역류 방지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는 급수에 먹는 물에 똥물이 섞이지 말라고 설치하는 게 바로 요 진공 브레이크였죠. 자, 그러면 이 진공 브레이크는 황동제 또는 청동, 밸브시 또는 스테인리스 강 또는 합성 고무제. 즉 얘는 녹이 슬지 않는 제품 않게 만들으라는 얘기죠. 1번 표현이 그래요. 두 번째. 자, 진공 브레이크는 본체는 수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두꺼운 판. 만약에 그 압력에 견뎌야 되는지 압력이 못 견뎌서 터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껍게 해서 압력에 견디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 공기 빼기 밸브는 자동으로 공기를 뺄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작동이 확실하고 최고 사용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괜찮네요. 자, 네 번째. 스트레이너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이너 배관 내에 찌꺼기를 걸러주는 찌꺼기 걸름망이죠. 이게 바로 스트레이너인데, 자 50mm 하는 황동재, 중요한 얘기를 보실래요? 50mm 이하는 뭐 황동재 어쩌고 저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는 있죠, 나사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65mm 이상은 자 청동재, 자 주철재의 Y형 또는 U형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플랜지식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야 50mm 이하는 뭘로 한다고요? 나사식. 자 65mm 이상은 플랜지식.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이게 우리 50mm 이상은 여러분 혹시 유니온으로 하고, 자 요거 그러니까 50mm 이상은 플랜지로 하라고 그랬죠. 이게 우리가 50mm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었다고요. 근데 50mm 그 다음에 65mm가 되니까 요 표현과 이 표현은 막 같은 얘기예요. 그럼 이걸 쓰는 목적은 다른 거 없었죠. 배관에 교체 수리가 쉬워서 용이. 그러면 이 스트레인은 일정 시간 후에 찌꺼기를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로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하려면 그 끝을 열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사식으로 하고 플랜지식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결론 이 얘기는 이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자 5번 압력계면 복합압력계의 최대 눈금입니다. 자 압력계가 있고 복합압력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압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건 여러분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압력을 측정하는 것들은 그 게이지 눈금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 눈금은, 최고 눈금은 내가 사용하는 최고 사용 압력에, 최고 압력에 거기서 3배에서 5배가 아니라 1.5에서 3배까지 압력을 측정하는 제품을 써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지금 5번이 틀려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